네, 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얼마 전 남친한테 카메라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뭐든지 작고 아담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작고 이쁜 걸 주더라고요. 신나서 여기저기 찍고 다니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밖에서는 괜찮은데 실내에만 자꾸 들어오면 어둡게 찍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남친도 잘 모르겠대요. 왜 이런 걸까요? 남친분이 멋지네요. 저도는 아니고요. 저는 없네요. 카메라를 선물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아, 한번 알아볼까요? 사진은 빛이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건 뭐 둘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사진은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은행, 은행빛 말고 라이트죠, 라이트. 은행 말고. 실제로 우리가 찍는다는 건 사진을 카메라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원리상을 보면 맺힌 반사된 빛을 담는 거예요, 카메라는. 그래서 어둡게 찍힌다는 건 어둡게 찍힌다는 게 아니라 그 물체 어떤 인물이라고 했을 때 인물에 맺힌 빛이 없다는 거죠, 반사될 빛이. 그래서 뭐 위에만 뭔가 빛이 있고 밑에는 없다. 그럼 밑에 그냥 꺼멓게 나오는 거예요. 찍힌 게 아니죠, 거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가 태양하고 약간 커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하고 태양 두 개 같이 있을 땐, 야외죠. 카메라 태양이 같이 있을 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거의 두 개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둘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카메라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어떤 좀 아까 뭐 흔들린다거나 어둡게 찍힌다거나 물론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되는데 뭐 떨어져서 문제가 더 좋아하는 커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떨어지면 이제 좀 슬퍼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태양하고 자연광은 태양만 딱 할 수는 없죠. 원래 자연광은 태양광과 천공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밖에 자연광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 없어졌다고 할게요, 실내를. 자, 어두워서가 아니라 이제 빛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우선은 삼각대를 놓고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럼 뭐 흔들릴 사진 없으니까. 그러면 또 빛도 보상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이 ISO 감도라는 건데. 자, ISO 감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빛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 필름입니다. 저는 필름을 아직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디카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잠깐 이제 말을 하지만 필름의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디카에서 느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름을 버릴 수가 없죠. 필름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또 필름을 알아두면 우리가 지금 필름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필름 뭐 저도 아는 작가분이나 이런 여러 지인분들도 아직도 필름을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때문에 필름은 원래 코닥에서 상용화를 시켰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이 사진 시장을 거의 독점을 했어요, 코닥에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다가 코닥을 만든 이스트만이 자살도 하고 그다음에 막 50년대 들어서 갑자기 독일에서 칼 자이즈, 뭐 레이카, 일본에서 뭐 캐논, 니콘, 펜탁스 막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갑자기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80년대 되니까 이런 이제 뭐 감도에 대한 건 딱 정해놓지 않았구만. 아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정해놓은 그런 규정인데 그래서 그때는 ISO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는 아사 몇 막 이랬어요. 감도를 아사 몇 갖고 와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ISO 감도라고 딱 이렇게 된 거죠. 모두 너무 다양하게 써버리니까 그 용어를 이걸 그냥 통합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냥 ISO라고 해, 감도를. 그래서 ISO 감도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필름을 아직도 쓰는 이유는 같은 고감도라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고감도 막 8000, 12800 막 계속 올린다고 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12800을 쳤을 때
그런 고감도하고 필름의 고감도하고는 물론 이제 입자가 좀 거칠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있겠지만 필름은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물론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고감도 필름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거기가 무슨 어두운 데도 아니지만 일부러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필름은 그 나름대로의 또 느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카는 그 안에서 그 센서가 다 알아서 계속 CC들을 쓰면서 계속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필름은 그냥 얘 따로 이렇게 해서 넣어서 쓰고 빼서 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 한번 이걸 볼게요. 이건 지금 감도를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ISO가 원래 100 있을 때하고, 자, 그 다음에 40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미지의 어떤 거친 입자들이 너무 생생함을 많이 잃어버린다. 여기 좀 많이 신선하고 막 이러는데 이쪽은 좀 많이 거칠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근데 이렇게 화질적인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주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특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환경이었는데 ISO를 올릴수록 적당한 빛이 나오고요. 오히려 막 날아갈 정도로 돼버리니까. 이 장점이 상당히 좋죠. 이 장점이. 감도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데 그래서 요즘은 플래시 어떻게 보면 감도가 우리가 이제 쓰는 플래시라고 약간 친구 같은 적인데요. 우리가 물론 플래시 또 강의 때 잠깐 또 설명을 드리긴 그때 전문적으로 또 하긴 할 텐데 플래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느껴봤겠지만 찍으면 그런 전체적 우리가 왜냐면 우리 실내 요즘에 인테리어들 보면 다양한 어떤 조화를 이뤄요. 그 빛들. 그죠? 뭐 간접광이나 뭐 포인트 조명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맺어서 뭐 따뜻한 느낌을 준다거나 그 어떤 분위기 있는 그 분위기를 딱 해주는데 플래시를 만약에 거기서 터트려 버리면 그 분위기, 그 포인트 조명 이런 간접광이 다 어느 정도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성이 있기 때문에 플래시는 기록을 해야 되는 1순위가 원래 기록하는 거니까 우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그리고 저감도에서도 플래시를 씀으로써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ISO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분위기를 다 조명을 다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분위기 따뜻한 느낌 살리면서 담을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어떤 개발 엔지니어 분들이 플래시를 발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ISO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고감도인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건 아까 그 전 단계 말한 거 뭐 감도가 올라갈수록 입자가 거칠어지고 선명도도 많이 좋지 않다. 이거를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물론 지금 카메라가 계속해서 고감도이면서도 고선명도를 위해서 이쪽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한 말도 이제 좀 있으면 옛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근데 요즘은 거의 저도 그랬지만 강의 때마다 플래시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플래시를 많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플래시는 또 그 현장에 또 필요한 경우가 있죠. 뭐 우리 또 어떤 동기라든가 뭐 선배나 뭐 이렇게 후배들 뭐 이렇게 기자 할 때 그런데 기록성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긴 또 뭐 분위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찍어야 되고 그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하죠, 무조건. 근데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건 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좀 따뜻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ISO를 좀 많이 응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국립극장이나 어떤 이런 무용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실내 어떤 공연하는 모습을. 만약 이걸 좀 찍고 싶어서 갔는데 뭐 삼각대를 들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삼각대가 들고 갔다.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도 삼각대를 해놓고도 찍어봤자 어차피 무용 배우들은 막 점프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죠? 그건 뭐 따라가기도 힘들 뿐더러 제대로 담지도 못하죠. 지금 이건 삼각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촬영을 가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배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여기서 원하는 건 ISO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냈다 프레시를 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안에서 막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레시 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ISO만으로 그 공연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크게 막 포인트 조명을 살리지 이렇게 막 크게 쓰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포인트 조명만 하게 해도 위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워요. 이쪽은 다 거의 안부라고 그러죠. 그냥 거의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ISO를 상당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삼각대가 있어도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셔터 스피드를 들고 찍는 가정하에 125로 놓고 뭐 60분의 1을 놓든 그건 이제 포토그래퍼 선택할 상황이고, 저는 그냥 저 같으면 제가 이거 찍은 건 이거니까 자 125분의 1초 놓고 ISO하고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촬영을 할 때 뭐 A도 찍어봤을 거예요. 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AV도 찍어봤고 TV도 찍어본 거죠. TV도 찍어보고 S모드. 자, 뭐 AV를 만약에 찍었을 때 내가 뭐 F를 상관이 없죠. 이건 뭐 내가 이거 F로 뭘 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리개를 아시죠? 그 조리개 그 우선 모드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숫자가 작을수록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클수록 예를 들어서 그냥 2.8이다 F가 20이다. F가 20이는 건 숫자가 높은 건 앞뒤의 폭이 커서 이제 약간 선명함이 앞뒤 점점 넓어진다, 폭이. 그래서 풍경 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찍고 2.8은 아웃포커싱이 잘 되니까. 근데 빛은 많이 들어오고 빛은 덜 들어오고 이 장점이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다 열어야겠죠. 그래서 F 2.8 놓고 찍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나올 거야, 데이터 값이 얼마가. 그죠? 그걸 가지고 M 모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TVS 모드도 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나만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배우들도 뛰어다니니까 이걸로 찍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아니면 조금 더 스톱모션 하고 싶은데 그럼 125 하나 올려야지.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해. 딱 정지되어 있는 느낌. 이걸 메인으로 잡아야지. 그러면 이 모드로 써야겠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알아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지정을 하는 거죠. M 모드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촬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을 어떻게 찍을지 몰라요. 그런 건 누구든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들 처음 가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자주 갔던 사람들도 그날따라 뭐 포인트가 원래 전날까지만 해도 2개 나왔는데 그날 가보니까 1개가 나오더라. 그럼 노출이 완전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스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장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뭐 P 모드 찍어보기도 하고 AV도 찍어보고 TV도 찍어보고 그걸로 가지고 M 모드 매뉴얼에 놓고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차량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이건 이제 아까 좀 다른 상황이죠. 아까는 배우가 움직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V 모드가 더 오히려 메인 될 수 있었던 거죠. 움직이는 배우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삼각대를 썼다고 가정하에, 삼각대를 가지고 찍었다고 가정하에, 자, 삼각대를 쓰는 동시에 우리 셔터 스피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걸 찍었다. 이거를 뭐 S TV 모드로 찍었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0초에 두고 찍었더니 나머지가 뭐 F 값이 2.8이가 나오고 ISO가 800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 S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둡게 나왔다. 그러면 ISO를 올려도 되고, 이건 최대 개방 조리개라고 가정하에,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는 가정하에 이걸 더 늦추면 되죠. 왜? 삼각대가 있으니까 뭐 15초에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올리든 ISO를 올리든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되죠. 만약에 내가 이 테스트 촬영을 AV 모드로 했다. A 모드죠. 그러면 뭐 F 2.8이죠. 이게 최대 개방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렵게 해보죠. 만약에 이 뒤에 사람도 좀 맞추고 싶다. 그래서 F 막 11로 꼭 찍어야겠어. 난 무조건. 그죠?
F11로 찍어야겠어. 그러면 찍으면 왜 삼각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ISO 뭐 6400.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한 20초.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둡다. 그러면 이걸 더 올려야죠. 뭐 30초로 올리든. 아니면 ISO를 또 끝없이 올려야죠. 12800이든. 왜? 이걸 메인으로 잡았으니까 F값을. 나 이 사람 나오게 찍고 싶으니까. 그걸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이 셔터를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테스트 컷으로. 왜냐하면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S로 쓰는. 이거는 아까의 그 공연 움직임이 있는 데는 이게 오히려 더 메인으로 잡고 쓰기엔 좋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ISO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ISO를 어느 선까지 써야지 인화할 때 이게 거친 입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도 있어요. ISO를 어디까지 올리면,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1000단위 이상 올라가면 아무래도 조금 그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ISO를 많이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통합적인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단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인화할 때 조금 그 입자들이 좀 거칠어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냥 그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그 사진들 보면 아까 그 ISO 어떤 기준점을 잡고 촬영하기가 좀 애매해요. 실내 촬영에서. 내가 한 예전에 그런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을 한번 같이 팀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둘이 막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실내 어떤 컨퍼런스 회의장에 가서 촬영하는 건데, 한 명은 전체 컷을 찍고 한 명은 그 좀 더 클로즈업 위주로 찍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들.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파일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클로즈업 컷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클로즈업 왜? 그 실내에서는 빨리빨리 들어가서 이 ISO를 세팅도 해놓고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같지만 현장 상황에서 ISO를 빨리빨리 적재적소에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ISO를. 그래버리면 막 어둡게 나와버리고 타이밍 놓쳐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건 이제 멈춰져 있거나 고정돼 있거나 우리를 기다려주는데, 모든 사진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한테 내가 지금은 ISO를 빨리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겠다. 테스트 샷을 뭘 찍어보고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요건 이제 피부를 잠깐 보려고 테스트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100과 조금씩 800, 뭐 1000단위, 근데 10,000단위까지 올라갈수록 입자의 피부의 거친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얘기가 지금은 제 얘기가 옛날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ISO를 올려도 이런 생생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빛이 있으면 ISO 감도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도 그랬지만 태양이 있고, 그리고 광이 좀 넓다. 그리고 또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ISO도 아예 고정을 해버리죠. 벽에 딱 고정을 해버려요. 왜? 광이 세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ISO에 감도하지만, 감도에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입자가 또 거칠어진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신 고감도에서 이 장점이 너무 좋으니까 촬영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도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 근데 만약에 인화나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감도 설정을 너무 또 올린다는 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이제 인화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입자가 또 거칠다는 게, 표면이 거칠고 이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도에서 주는, 근데 대신 감도가 주는 그런 장점을 확실히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사진 촬영 때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